자, 오늘 우리 시장을 기선제압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마지막 날 8월 마지막 날 많이 사고 어제는 좀 눈치를 보나 했는데 오늘 다시 많이 팔아서 약간의 배신감도 좀 들고 있습니다만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죠, 대표님. 그냥 그게 끝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기대를 하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외국인들 동향들이 그렇게 크게 움직일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저희가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지 마는지 그거 체크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특히 외국인들 매수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대형주 중심으로 지수를 끌 가능성들 이쪽을 네. 체크했는데 아니다. 그러면은 크게만 밀리지 마라. 그러면 오히려 중소형주 중심의 종목 장세가 좀 더 활발하게 펼치겠다라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더 요즘에 보다 보니까 알루미늄 상당히 강하죠. 지난주에 저희도 알루미늄 얘기 이런 어떤 특별한 섹터가 움직이면서 나오는 변화들 상당히 강한 이런 종목 장세인데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는데 PJ 메탈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급등하네요. 근데 지금 이런 쪽이 또 하나 강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비철 금속 쪽으로도 또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신팩이라는 회사가 강했었죠. 합금철의 강자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비철 금속이 또 연결이 돼서 지금 황금 ST라든가 스테인레스 탄소광 아니면 이지도 회사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전 세계 글로벌 1위를 차지하는 게 산화철입니다. 이런 쪽도 부각을 받게 되면은 오히려 또 매수세가 확산되면서 나오는 종목 장세, 특히 이런 종목 장세의 특징은 하나의 주도 섹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파생돼서 연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찾는 게 맞아요.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왔었을 때 움직임도 체크를 해보면서 특히 이제 또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합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이 8거래일 연속 상승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또 부담감도 살짝 있지만은 지수만 바라보고 있었을 때 저희가 어떤 별로 할 게 없다라고 놓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또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 쪽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 가져가시면서 대응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좀 떨어지는데 그 소재주인 알루미늄을 비롯해서 비철 금속 업체들은 좋습니다. 아시죠? 알루미늄 업체들 저희 방송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그 시점을 뒤로 알루미늄 가격이 국제시장에서 급등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트레이더들이 우리 증권광장을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아이고, 이거 진짜예요. 네. 진심입니다. 자, 소장님, 종목 골든벨. 어제 부루마블 발언이 또 일파만파였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골든벨입니까? 같은 얘기네요. 네, 같은 맞습니다. 얘기를 항상 저는 네. 좀 유치하게 하잖아요. 종목 장세라고 제가 하는데 또 거를. 칭찬해드리길 바라시죠? 유니크하십니다. 이게 골든벨을 네. 올리기는 어려워요. 네. 사실은. 그 골든벨을 올리는 사람은 수만 명이 아니잖아요. 딱 한 명만 올릴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잡을 수 있다면 골든벨을 올릴 만큼 네. 굉장히 좋거든요. 오늘도 지금 시가총액 상위는 또 엉망진창이네요. 또 이거 대형주 가지신 분들이 또 뭘 또 엉망진창입니까? 아니 대형주 가지신 분들이 이게 좀 그거예요. 작년에 네. 제가 보기에는 저도 좀 시장을 봤는데 한 15년, 20년 만에 그렇게 대형주가 가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그런 파워가 다시 거기에 익숙해져 버렸잖아요. 처음에 거기 접하신 분들이. 그때 그 당시에 객장 가가지고 그냥 아무 보지도 않고 그냥 삼성전자, 현대차 사달라고 했다며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거를 또 생각을 하고 이번 연도에 가지고 계신 분은 너무 지금 소외를 당하시고 계실 거예요. 예. 지금은 중소형주 장세인 게 확실하고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오늘 거래소에도 20위 안에 빨간불 들어온 거 다 해봐야 5개고 코스닥 시총 상위에도 6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테마나 섹터별로는 활발해요. 어제 원전 개발을 이제 60년 동안 할 거다. 제가 60년 뒤면 전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하겠대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가 지금 상승률 상위에 쫙 깔려 있어요. 거래소 코스닥. 그리고 아까 우리 제네시스 얘기한 거 있죠. 예. 전기 자동차는 무게가 배터리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네. 차체를 다 가볍게 해야 되거든요. 예. 봤더니 오늘 전부 경량한 소재주들이 오르네요. 맞아요. HDC, 현대 EP랑 코프라, 네. 코론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지금 상승률 상위 20위에 다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슈들에 관련된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업종으로 나누면 지금 어려워요. 예를 들어 자동차 경량화 소재도 크게 나누면 자동차 업종에 속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동차 업종이라고 접근해서 나도 자동차주 갖고 있어 현대차. 근데 왜 안 올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은
나뭇가지처럼 펴져가지고 테마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이 나무의 어떤 기둥이 있죠. 이건 지금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답답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예. 이게 나무 가지치기를 잘하셔야 돼. 그 가지치기를 잘하셔서 막 모세혈관을 공략 잘하시는 분들이 골든벨을 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렵지만 모세혈관을 잘 공략해서 그 테마나 뭐 이슈나 잘 찾아다니시는 하이에나 같으신 분들이 예, 지금 굉장히 조금 환호를 지를 수도 있는. 알겠습니다. 근데 또 너무 환호를 지르면 또 대형주 가지면 아픔을 겪을 수 있으니까 좀 자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모세혈관을 찾아 주십시오. 자, 오늘 두 분이 나오시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하십니다. 김민수 대표님의 아재 개그가 좋다고 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 소장님의 셔츠는 도대체 어디서 저런 걸 사냐? 라는 질문이 이게- 올라오고 네. 있습니다. 그 자, 거북이 동생 걸 거예요, 아마. 거북이 동생이 뭐예요? 잘하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상표 자, 아닙니다. 모세혈관을 찾아보겠습니다. 볼까요? 수소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고,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원전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원전주가 차기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5위입니다. 먼저 대표님. 이미 네. 좀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추가 상승 가능할지 예측을 좀 해주시죠. 네, 한때 뜨거웠었죠. 네. 그러다가 한 뭐 두세 달 좀 잠잠하다가 다시 움직이는 상황들인데 네. 원전이 친환경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이죠. 네. 예. 근데 뭐 또 아니다 뭐, 맞다 논란도 만약 상당히 큰 사고가 나면 또 대형 악재니까요. 네, 이제 예.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 그렇습니까? 근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정부에서는 뭐 탈원전이 주 목표였었죠. 네.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되면 이번에 최근에 또 원전 해체 기술과 관련된 인증도 국내 업체들 받았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탈원전도 이쪽에도 연결시키게 되면 또 하나 연결고리가 되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쪽도 나오는데 예. 하지만 지금 시장의 글로벌 트렌드는 원전의 소형 원전화 이쪽은 앞으로 계속 필요하다.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를 계속 하기 위해서도 네. 어느 정도 어떤 계속 투자를 해서 비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뭔가 전력 발전 비용들을 유지를 시켜줘야 될 뭔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어떤 대안으로도 계속 원전이 대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쪽은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이 소형 원전에 대한 흐름은 계속 부각을 받고 있고요. 예.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제 대선과 관련된 얘기일 텐데 정책들이 이제 기존엔 탈원전 쪽으로 계속 유지를 하는 쪽이었다가 이제 새롭게 또 이제 정권을 교체하려고 하는 쪽에서는 탈원전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또 정책적인 변화 기대감도 같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흐름들을 맞물려 봤었을 때 관련된 종목들의 변화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무게를 두면서 정책적인 변화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책이 나올 때 좀 반짝했다가 다시 사그라들었다가 다시 또 이슈가 나오면 움직이는 그야말로 뉴스와 함께 움직이는 재료 매매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하고 네. 있습니다. 시장을 보니까요. 네.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오를 한 이유는 그 앵커님이 얘기하신 그 재료로 움직여버리는 지금 그 부분을 저도 꺼림직한데 그것보다는 더 플러스 쪽이 좋아서 오르 한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웬일로 이렇게 의견이 웬일로요? 지금- 맞는 것도 있겠죠. 어떻게 모든 게 틀릴 수가 있겠어요. 그럼 그거 농담입니다. 악연이죠, 그건. 근데 예. 그 얘기가 맞아요. 지금 이게 너무 정치적 헤게모니가 맞붙는 이슈예요, 이게. 맞습니다. 그게 예. 싫으신 분들은 아예 건드리지 마시고. 왜냐면 다른 업종도 많은데 게임도 하고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걸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왜 맞붙냐면 탈원전이란 거를 전 솔직히 말해서 어저께 그게 야당 분이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60년 개발하겠다는 게 네.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 정책 개발 기획 그 분이 하신 얘기예요. 네. 60년 동안 하겠다. 그럼 만약에 우리는 이율 배반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주식 투자자는. 내가 여당을 지지하더라도 네. 예를 들어 야당이 지금 유리할 것 같아. 딱 대선 판을 봤을 때. 그러면 원전주에 더 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야당은 원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걸로 더 지금 회귀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여당이 정권을 이어간다고 해서 나쁘지가 않아요. 60년 동안 한다잖아요. 그리고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태양광 풍력으로 완전히 가자는 게 사실 아니에요. 네. 정부의 얘기도. 근데 이게 너무 맞붙어 보니까 VS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 사실.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이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풍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무슨 바람이 많이 부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제주도 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원전을 100% 대체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화두로 들고 나와서 원전을 딱 탈원전을 들고 나오니까 반대쪽에서는 이걸 완전히 반대 낭떠러지로 밀고 가서 VS가 돼버려가지고 이런 건데 사실은 다 같이 가야죠. 태양광 풍력, 원자력이 다 공존하면서 가야 돼요. 화력발전까지. 근데 이거를 너무 헤게모니로 딱 하나를 내세우니까 불꽃이 충돌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너무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으면 네. 덩어리가 좀 있는 걸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단 제일 1등주가 두술라라고 불리는 두산중공업이에요. 얘네는 양수 겸장이잖아요. 두산중공업이 뭐 정리해고도 많이 당하고 뭐 그 논란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왜 두산중공업을 그렇게 해치냐. 그래서 해상풍력을 손을 댔잖아요. 그럼 얘는 원전도 있는데 미래 에너지는 해상풍력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같이 가져가면서 덩어리도 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재료의 그렇게 휘둘림이 중소형 테마주처럼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예, 실적하고 뭐 그런 미래 비전을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죠. 예, 그렇게 하려면 두산중공업을 보자. 그러니까 원전 앞으로 정책에서 이 원자력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슈로 계속 언급이 될 텐데 변동성이 좀 있을 테니 그런 변동성을 즐기지 않으신 분들은 좀 투자 유의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를 자꾸 대량 블록딜 이슈가 나와서 오늘도 시장에서 시장 대비 낙폭이 큰데 이걸 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블록딜 악재가 계속해서 시장에 짓누르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대표님은 악재가 아니다라는 의견이십니까? 그게 아닌데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악재가 될까 하면은 네. 악재라기보다 주가가 당장은 못 가겠다. 네. 이 얘기인데 그래서 X였는데 아, 네, 설명해 주시죠. 애매하게 꼬였네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 일단 지금 네. 카카오뱅크를 비롯해서 이번에 상반기에 대형급 IPO 종목들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몸집이 크다 보니까 뭐 이제 MSCI 뭐 편입이 된다든가 아니면 또 마지막으로 이번에 코스피 200의 편입이 이번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다음 날 편입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런 패시브 관련된 자금의 유입들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는 펀드멘탈로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흐름인데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IPO한 종목들의 가장 뭐 카카오뱅크가 자체적으로 변화가 있다는 쪽보다도 네. 상대적인 밸류나 여러 가지 흐름상을 봤을 때는 먼저 초기에 이 IPO로 부각을 받았던 흐름들이 한 프리미엄들이 빠지기 시작하는 게 이런 어떤 어떤 지수에 편입되고 난 나머지에서는 약간 좀 정체될 수밖에 없다라고 봤었을 때 그런 변화가 앞으로 따른다고 하게 되면 굳이 지금 이 가격대에서 대응하는 거는 그렇게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쪽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많이 오른 만큼 그에 따라서 이제 보유예수라고 그러죠. 네. 그동안 갖고 있었던 기관들이나 그 전에 투자했었던 분들이 오히려 지금은 이제 엑시트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게 되면은 그렇죠. 나올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봤었을 때는 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확인한 다음에 좀 여유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은 굳이 공격적으로 대응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카카오뱅크가 계속 고평가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런 블록딜 물량이 계속 나오는 걸 보니까 역시 기관들도 많이 올랐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소장님께서는 많이 빠졌다, 매수할 기회다라고 묻는 투자자분들께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뭐 카카오뱅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카카오뱅크를 아주 선호하진 않는데 그 카카오뱅크를 뭐 고평가됐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핀트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아, 제가 그렇습니까? 보기에는. 네. 아니 왜냐면 그럼 카카오뱅크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하고 비교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은행 PER, PBR 아시잖아요, 지금 얼마인지. 근데 단순 은행으로 볼 수는 없죠. 그렇죠. 은행업종, 건설업종 PER, PBR 보면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너네 그 20년째 PER 고평가됐다. 3배, PBR 0.2배면 그건 저평가가 아니라 너네가 그만큼 인기가 없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 말도 맞을 수 있어요. 은행업종이 그 상태인데 카카오뱅크를 은행하고 비교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카카오뱅크를 은행만으로 바라본 사람들에게는 이게 고평가지만 카카오뱅크를 새로운 플랫폼으로 보는 사람들, 핀테크의 어떤 트렌드를 주도하는 네. 예로 보는 사람들은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서 이게 정당하다고 그게 맞붙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수급이 중요하겠죠. 카카오뱅크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봤더니 네. 59.82예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공모 기간 중에 그 기관 외국인이 나는 얼마 정도는 안 팔 거야 하는 사람들이 60%가 좀 안 됐어요. 이게 별로 안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 40% 정도는 이제 막 그냥 팔아버리기 때문에. 네. 의무 보유 확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물량 부담에다가 초반에 좀 오른 거, 처음에 달린 거, 네. 따상 이후에 달린 거에다가 그 고평가 논란을 일으키는 보이스가 이제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왔죠. 이러다 보니 그래서 좀 빠지는데 카카오뱅크에 조금 더 미래 가치를 부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주춤될 때가 기회죠. 계속 그렇습니까? 올라가면은 손댈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이거는. 카카오뱅크에 미래 가치를 더 부여하실 분들은 네. 주춤거릴 때 과감하게 사야 되는 거고, 예. 아니고 나는 고평가다, 그 은행과 비교한 게 맞지, 카카오뱅크가 뭐 얼마나 다르겠어. 이러신 분들은 지금 파셔야 되죠. 소장님께서는 만약에 투자하신다면 하시겠습니까? 아, 저는 근데 카카오뱅크 자체를 좀, 그냥 다른 좋은 게 더 많아서. 아,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 회사가 나쁜 게 아니라 아, 그렇죠. 상대적인 카카오뱅크 투자 좋아요. 매력이- 저도 카카오 다 쓰고 좋아해요. 예. 카카오페이도 빨리 상장했으면 좋겠고, 카카오 페이지도 상장했으면 좋겠어요. 만화 많이 보니까 기다리면 무료, 기다리다 현기증 나겠어요. 빨리 상장해 주시고 좋은데 카카오뱅크보다는 또 다른 좋은 게 더 많아서. 네. 모세혈관을 계속 찾아주십시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입니다. 역대급 실적이 나온다. 역시 주가의 호재가 될지 두 분의 의견을 보겠습니다. 호재입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3분기가 특히 실적 전망이 아주 높아서 목표가도 계속 높여잡는 증권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딱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앞서 소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이제 차량 경량화는 앞으로 숙제입니다. 네. 특히 이제 알루미늄이 또 차량 경량화 소재로 많이 쓰인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또 부각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라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모세혈관, 네. 뭐 그런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코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이제 수소차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런 배터리와 또 연료 탱크, 전지 탱크 같은 경우도 같이 봤을 때 한 40% 무게를 차지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무겁다 보니까 나머지를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 그럴 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차량 경량화가 앞으로의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이렇게 썼을 때 이런 어떤 차량 경량화의 핵심적인 소재를 또 담당하는 코롱 플라스틱은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네. 상반기도 실적 흐름들이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특히 3분기에도 이런 기대감 높은 건 당연한 현실인 것 같은데 하지만 코롱 플라스틱의 지금까지 뭐 매매도 해보고 어떤 흐름을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얘기가 나왔었을 때 실적 좋을 것이다. 그리고 또 실적이 만약에 좋게 나오면 거긴 꺾입니다. 그런 흐름들이 나오다 그렇습니까? 보니까 바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경향을 봤었을 때 예. 이런 자리는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는 쫓아가는 자리는 솔직히 별로 아닌 것 아니다. 같고요. 네, 이런 이슈가 나왔었을 때 부각받다 보니까 관심 종목에 내놓으시되 한참 또 시장이 정체를 보이거나 좀 재미없을 때 그때 들어가는 종목의 대표적인 주자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코롱 플라스틱 얘기하면서 빠지지 않는 게 코프라죠. 예, 특히 이 회사는 이제 보통 고기능성 폴리머 소재를 만들 때 예. 컴파운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컴파운드가 중간 단계가 공급되는 게 있고 완성 단계 쪽으로 넘어가는 쪽이 있는데 코프라는 이 중간재 쪽에서 강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왔었을 때 또 한번 빠지지 않는 종목들이죠. 근데 특히 실적 변화 최근에 나오고 있는 현금 흐름이 확 좋아지면서 나오는 재고자산의 동향까지 봤었을 때 예.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예. 관심은 가지시되 이슈 나올 때 말고 살짝 뭐 눌림목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타이밍은 조금 더 조절해 가면서 대응하는 게 맞는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프라랑 코오롱 플라스틱 차트가 굉장히 비슷하네요. 꾸준한 우상향에 오늘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같이 가는 회사들인 것 같습니다. 코가 2개. 네, 죄송합니다. 네, 이게 김민수 대표님 아재개군요. 죄송합니다. 똑같은 아재인데 좀 약간 다르네요. 결이. 뭔가 더 예. 자, 하지만 지금 들어갈 자리는 아니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현대제철입니다. 철강주들이 요새 다시 또 좋아요. 현대제철이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역시 또 그 기대감에 오늘 시장에서 흐름이 좋습니다. 목표가 올랐는데 우리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목표가를 올려도 될지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맞다. 투자 의견 목표가 상향 조정. 소장님 얼마까지 올리시겠습니까? 8만 원 정도요? 꼽아주십니까? 네. 8만 원이 그 2015년부터 18년 동안 네. 그 헤맸던 3년간의 정거장이 있는 자리거든요. 거기를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제철의 그 3대 전방 산업이 있잖아요. 건설, 조선, 자동차. 근데 지금 건설에 들어가는 철근 값을 현대제철이 제일 많이 올렸고요. 조선에 들어가는 후판, 두꺼운 거, 두꺼울 후자예요. 후판 가격 올렸고요. 그다음 자동차.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강판 가격만 올리면 이 3대 전방 산업 업체한테 다 가격 인상 통보를 해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현대제철하고 포스코는 이 업계에서 지위가 완고하기 때문에. 대장이죠, 대장. 예. 제일 큰 그래서 형님. 물론 건설, 조선, 자동차 업체도 우리나라 대표 업체지만 협상력에서 위에 있다는 거. 그거 예. 하나 플러스는 또 하나 뭐냐면 빨리 얘기할게요. 현대제철은 전기로 반, 예. 고로 반이에요. 전기로는 전기로 열을 하는 거, 고로는 용광로에 끓이는 건데 포스코는 고로가 100%예요. 이게 왜 좋냐면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제네시스 그거랑 연결돼요. 탄소 2050을 해서 2050년까지 줄여야 되잖아요. 지금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이 시멘트 회사랑 철강 회사예요. 근데 용광로는 탄소가 많이 발생돼. 근데 전기로는 전기로 하는 거기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탄소가 덜 발생돼요. 그런 면에서 현대제철이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게 플러스 알파 효과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던져드릴게요. 이건 범용 철강이고 제가 보는 건 사실 세아제강이에요. 세아제강을 왜 보냐면 얘는 강관 만드는 업체인데 예. 미국 경기가 살아나면서 원유 수송관이 이제 이어질 거 아니에요. 원유 가격 오르니까. 예. 그렇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얘네들은 해상풍력에 들어가는 바닷속에 들어가는 철강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더 그러니까 소재로도 그냥 범용으로 그 철강 가격이 오르는 걸로 해서 그냥 건설, 조선, 자동차 평범한 그 알고리즘에서 투자하실 분들은 포스코, 현대제철을 하는데 예. 그중 현대제철이 우위고 예. 조금 유니크한 투자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세아제강을 선택해 보시는 게 좋다. 네. 오늘의 이렇게 깔끔하게 모세혈관입니까? 네, 그것들이 모세혈관이고요. 이 테마나 이런 걸로 엮으셔야 돼요. 네. 자,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게요. 1초만. 네. HLB가 조선 기자재 업종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바이오 쪽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종으로 거래소에서 보수적으로 선택해 놓은 그 업종 분류로 하면 전혀 안 맞아요. 지금 핀트가. 모세혈관 찾으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힌트는 그 ETF에 있습니다. 네. ETF는 섹터별로 개발돼서 나오기 때문에 뭐 테마 ETF가 다 있어요. 그거 움직임을 보는 게 업종별 순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맞아요. HLB가 올랐다고 조선 업종이 오른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바이오가 오른 거지. 예. 그래서 그런 거 테마로 이슈로 테마 ETF 개별 섹터별로 이런 걸 찾으셔가지고 거기서 종목을 선정하시는 게 지금은 좀 더 좀 세밀하게 공략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식시장의 모세혈관을 찾아주신 두 분.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